네. 네. 네, 오늘 시민주도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향 토론회 개최의 뜻을 모아주신 우리 김용민 의원님을 비롯해서 서영교 의원님, 최혁진 의원님, 박은정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발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학계 전문가와 법조계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다 법사위 의원님들이신데 국회 교육위원장이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끼워도 되는 자리인가 했더니 또 교수님들이 많이 계셔서 교육위와 억지로 좀 연관을 시켜봅니다. 사실 오늘 이제 여기에 참석하게 된 배경은 뭐 국민들의 그 눈높이와 똑같습니다. 사실 지난 검찰의 역사성, 특히 검찰의 이제 흑역사, 더욱이 윤석열 정권 때 보여준 검찰의 이 타락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교육위원이었지만 이 검찰개혁은 반드시 우리가 완성돼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우리 지난 정부 때도 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개혁을 추진했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만큼 큰 성과를 못 보이다가 우리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최근에 이제 검찰청 폐지를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이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이제 분리하는 그런 이제 큰 검찰 개혁의 성과를 보이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많이 이제 좀 안도의 한숨을 쉬시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도 예전보다는 상당히 지금 마음이 좀 느슨해졌는데 특히 우리 김용민 의원님과 저는 이거 느슨할 때가 아니다. 뭔가 우리가 좀 더 촘촘하게 우리 입법을 더 보완해서 검찰 개혁 확실히 뿌리 뽑자 이런 각오를 서로가 용기를 불어넣으면서 이런 이제 대화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토론회와 좀 결이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제가 가장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요 바로 이 검찰의 기소권입니다. 이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도 검찰의 이제 기소권이 유지가 될 텐데요. 검찰의 기소한 거 또 불기소한 것을 과연 누가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지난 정권 때 보면 김건희, 뭐 최은순, 뭐 윤석열 또 많은 검사들의 부정과 비위에 대해서 다 불기소했잖아요. 근데 그 불기소했던 것을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뭐 재정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 재정신청은 정말 소수가 재정신청을 해도 인용률이 0.6%밖에 안 됩니다. 전혀 이거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인 제도다. 그러기 위해서 불기소를 누군가 봐야 되는데 사실 가장 이제 우리 법 체계에서 맞는 것은 법원이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법원도 지금 뭐 사람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는 법원이 볼 것이냐 아니면 경찰의 불송치를 검사들이 보니까 검사의 불기소 사건은 경찰이 같이 좀 호환하면서 같이 좀 체크를 하면서 권력의 어떤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라 보고요. 아니면 이 검찰의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자. 시민사회나 언론인들에게 그것을 공개끔 해서 잘못된 불기소 또 정당하지 않은 기소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서 국민들이 검찰의 기소권에 대해서 철저한 맨눈으로 감시해야지 검찰의 개혁은 완성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정말 그 검찰 개혁에 대한 많은 토론을 해주겠지만요. 저도 끝까지 경청하면서 제가 오늘은 배우는 자세로 검찰 개혁을 응원하는 자세로 이 자리에 왔고요. 앞으로도 검찰 개혁 제가 상임위가 어떤 상임위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검찰 개혁에 저도 앞장서서 우리 김용민 의원님, 박은정 의원님과 함께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 축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김용민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앞으로 모셔서 축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용민 의원입니다. 우리 헌정사상 80여 년 만에 검찰 정상화, 검찰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상화라는 개혁 과제를 완수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치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을 통과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는 일단락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조직법들은 우리가 만들었지만 조직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운용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형사소송법 토론회를 통해서 바람직한 운용의 모습을 그런 상을 좀 그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 80년 만에 정상화 기회, 검찰 정상화 기회가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자칫 어떤 당내 관행이나 아니면 개혁에 대한 무딘 의지, 무딘 생각 이런 것들로 무너지지 않게, 후퇴하지 않게 저희가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 개혁이 법으로 입법으로 완수되기 위해서 필요한 길목길목마다 역할을 하는 자리 혹은 의원들이 있는데 현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법사위 간사 역할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하반기에 법사위 위원장이 돼서 이 부분을 좀 제대로 마무리 짓고 싶다라는 제 희망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무산됐습니다. 네, 어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법사위원장은 제가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은 상태라서 저도 검찰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역할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깊어지고 제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시간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검찰개혁이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입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도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국회도 의지를 표명해 왔지만 정작 법안을 만들었던 그리고 법안을 현재도 만들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들은 개혁의 대상인 검사들입니다. 검사들이 검찰개혁 법을 만들고 있는 이 모순적인 상황 그리고 지난번 공소청과 중수청법 같은 경우에는 검사들이 만들어 온 법을 검찰개혁을 하겠다라는 우리 민주당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당론으로 처리해서 수정 못하고 처리하게 할 뻔했던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었는데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시민사회에서 특히 뒤에 계신 우리 전문가분들과 시민사회에서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내주셨고 대통령님께서 결단을 해주셔서 그런 위험성들, 리스크들을 상당히 많이 제거한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앞으로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지금 장담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 지도부에게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6월 이후 지방선거 이후에 정부가 가지고 오는 법안에 대해서 아마 검사들이 주도해서 법을 만들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권과 관련돼서 여러 곳에 우리가 바로 찾기 어려운 여러 곳에 장치들을 만들어 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법이 넘어왔을 때 우리가 현장에서 즉각 이 법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분석하고 수정을 요구하거나 하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이 먼저 형사소송법에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게 여러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안을 만들자. 당에서 주도해서 형사소송법 안을 만들고 정부에서 넘어오는 안이 있으면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이견을 좁혀 나가자라고 여러 번 건의를 드리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토론회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과 우리 박은정 의원님, 그다음에 서영교 법사위원장님, 최혁진 의원님 이런 검찰개혁에 굉장히 그 높은 열망을 가지고 계시고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정치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가 그러면 먼저 안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뒤에 계신 우리 시민사회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의견들을 토대로 법안이 얼개들이 짜여지면 정부에서 만든 안과 잘 조정을 해서 정말 국민들을 위한 좋은 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을 온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좋은 법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에 나와주신 수많은 전문가분들, 교수님들, 변호사님들 정말 바쁘신 시간들을 쪼개서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목소리들을 계속 끊임없이 내주고 계신 분들이라 정말 든든한 마음으로 오늘 토론회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앞으로 모셔서 축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박은정입니다. 오늘 이 시민이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토론에 마련해 주신 또 우리 김용민 의원님, 또 김영혁 위원장님, 또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최혁진 의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장을 맡아주신 또 우리 한인섭 교수님, 발제를 기꺼이 맡아주신 그 한동수 변호사님, 윤석열 검찰과 저와 함께 윤석열 검찰, 윤석열과 싸웠던 분입니다. 그리고 황문규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꺼이 또 토론을 맡아주신 김남준 변호사님, 김필성 변호사님, 서보학 교수님, 오병두 교수님, 이석번 변호사님, 이윤재 교수님, 그리고 정영윤 변호사님, 윤동호 교수님, 유승희 교수님까지 한자리에 모두 모시기 너무 어려운 분들이 모두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등에 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분들과는 지금 그동안의 검찰개혁 그 전쟁 국면에서 모두 함께 어깨를 걸고 맞서 싸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직법인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그것이 조직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소송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이고 그것이 그 현장에서 검찰개혁 국면에서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지, 검경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형사사법 체계가 그 운영이 돼야 되는지는 국회에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저희들이 논의했고 토론했고 법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주도하는 것이 그것이 명백히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의견을 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또 소중한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형사소송법을 아마 지금 논의 중에 있고 또 많은 의견들을 국민들의 의견을 또 듣고 계시는 중이실 텐데요. 저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을 왜 하려고 하냐 하면 그동안 무도한 검찰권 남용, 수사권과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과 수사 종결권과 공소 취소권과 그 많은 권한을 하나의 기관,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점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연성 쿠데타로 검찰이 정권을 잡게 되었고 내란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검찰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되어야 국민이 바라는 검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검사들이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수사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검사들의 수사권 언론 플레이가 너무 극심하고 그것이 급기야는 경찰을 비난하고 갑자기 2026년 검찰개혁을 하겠다니까 경찰은 너무나 무능하고 부패하고 돈을 받아먹고 사건을 암장하고 그런 경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능한 경찰도 있고 부패한 검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비리와 관련된 것은 검경에 대한 비리와 관련된 시스템에 의해서 그것은 걸러져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형사사법 체계를 고민할 때 정말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 국민적으로 이 사안을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보안 수사건, 사실은 수사건이죠. 보안 수사를 검사가 한다는 규정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안 수사의 주체는 형사소송법 197조의 2, 검사가 요구해서 경찰이 하는 것이 보안 수사입니다. 검찰은 2차 수사, 재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수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그것이 국민을 위한다고 오늘도 언론에서 마지막 안전장치이다 이렇게 언론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검찰이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에 대응하는 것은 검경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는 선진국 모든 검경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사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경이 협력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아마 검찰이 수사권, 보안 수사권이라는 미명으로 아마 형사소송법을 만들어 올 텐데요. 제가 예상합니다. 어떻게 만들어 올 건가 하면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이렇게 만들어 올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우리는 무한 확대해서 수사권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검찰이 그렇게 형사소송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사건은 보안 수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는가 하면 영장 판사가 구속사건 기록을 봅니다. 영장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 검사에게 갑니다. 영장 단계에서 두 사람의 법률가가 이미 이 사건은 구속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들은 보안 수사가 더 필요하지 않는 사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면, 재수사가 필요하다면 구속사건 범죄 사실 A, B, C, D 중에 E라는 범죄 사실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건을 분리해서 A, B, C, D는 구속 기소하고 E만 사건을 분리해서 경찰에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됩니다. 검사가 반드시 수사를 해야만 그 수사를 완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보안수사, 재수사해야 된다고 검사가 계속 주장합니다. 제가 검찰에 통계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공소시효 임박 사건 이틀 남겨놓고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 있으면은 우리 검사실에 자료를 내놓으라고요. 지금까지 자료가 안 옵니다. 그런 사건 없습니다. 우리 수사준칙의 검경은 공소시효를 앞두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검경이 미리미리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 등등에 대해서 마치 수사가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언론에 호도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과연 우리가 국민이 바라는 검찰,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충분히 논의하는, 이렇게 모시기도 어려운 이런 분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후반기에 국회에서 검찰개혁 마무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대로 국민들이 바라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